자, 그러면 우리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또 여쭤보고 네. 싶은데요. 자, 이런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주교님, 저는 거절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거절하지 못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고요. 사람들에게 또 연인에게 실망을 주고 싶지 않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이 가면을 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정말 지치고 힘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제 자존감이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는 방법, 또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한 질문에 많은 걸 물어보셨네요. 주교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해주실지. 예. 네. 네. 뭐 그러실 거예요. 가끔 그러실 거예요. 그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뭐 나답게 올바르게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거절하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남들처럼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막 한이 없어요. 나다운 뭔가 하나뿐인 나. 그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 이왕이면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나대로 나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보다 올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 내 양심도 편하고 그리고 자신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뭐 그 생각을 가지시는 것을 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까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운동이 있어요. 정신운동. 한국정신문화재단이 있습니다.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네,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이요. 네. 그 뭐냐 하면은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운동인데 그 운동은 10년 전부터 시작을 한 건데 참 1년에 한 번 보름을 해요. 지난번에 보름은 안동서 마침 제가 안동 가까운 데서 살고 있는데 뭐 상을 주었습니다. 이상하게 상은 2개였는데 개인상, 단체상 개인상을 제가 받았어요. 뭐 적극적으로 살아보자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부상은 1,000,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00,000원을 제가 쓰는 것보다 장학금으로 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장학금으로 그냥 내놓았습니다. 그 운동이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어요. 물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제가 한국에 온 지가 60년 넘어요. 그러니까 6.25가 났을 때 제가 군 생활하고 있었어요. 외국에요. 20살 때였습니다. 그때는 54년도에 한국에 와보니까 아유 정말 형편없었어요. 다 부서지고 먹을 것도 없었고 성당마다 먹을 것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조직이 없어서 미국에서 주는 밀가루, 강냉이가루 정부에서 나눌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부탁을 해갖고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정도였어요. 집은 형편없고 옷은 형편없고 병원이 없었고 학교도 없었고 참 아주 형편없는 상황이었는데 60년 동안
아주 놀랍게도 한국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다 인정을 해줍니다. 저도 그 점을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외국에 나가면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것을 인정을 해줍니다. 외국에 나가면 한국 물품을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 물품이 좋아요. 그래서 한국 물품을 잘 찾아요. 네, 선진국 되었고 참 떳떳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그만큼 발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죠. 부끄럽습니다. 행복지수, 물론 행복지수가 꼭 맞는 것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선진국이 38 나라예요. 그런데 행복지수가 한국이 36이에요. 행복지수가 가장 작은 선진국이 되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인구가 줄기 시작을 했어요. 젊은 사람의 수가 쭉 줄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적에는 재미없는 나라로 보거든요. 참 부끄럽습니다. 평균 이렇게 세계 100명이라고 그러면은 4분의 1, 25명이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은 15살 이하. 평균. 우리는 반도 안 돼요. 15살 이하는 12%밖에 되진 않습니다.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장애성이 없는 나라로 보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자살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자살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그렇게 재미없는 나라로 그냥 최근에 와서 뭐 몇 년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밑바닥이 된 것을 갖다가 우리 한국에서 다시 일어서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걸을 수가 없지 않겠는가. 우리나라를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운동이에요. 그런 운동하는 사람들이 참 전국적으로 이렇게 좀 나서고 있는 건데 참 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를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나 이제 한국 사람이 되었어요. 본래 외국인이었는데 정부에서 좋게 해주었어요. 2가지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 외국인이 한국인이 되려고 그러면은 제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갖게 되어 있는 건데 몇 사람에게 공로가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공로가 있다고 해서 2가지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외국인이기도 하고 얼굴 보더라도 외국인이고 그런데 마음은 한국 사람이에요. 나도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라고 그러면 정말 한국을 말하는 거예요. 나 한국을 사랑해요. 나 한국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우리 좋아해야 되지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후진국이었던 나라가 선진국이 되었어요. 물질적으로. 그럼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저만 아주 떳떳하게 살아보시고 양심적으로 살아보시고 좀 제가 자주 말하는 것이 기쁘고 떳떳하게라는 말을 자주 왔는데 그 사실 저 자신부터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기쁘게 살고 떳떳하게 산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은 뭐 남들을 뭐 따라다니고 남들이 어떻게 한다 해서 내가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 그런 데서 불만을 느끼는 그런 게 없어집니다. 네, 할 것을 한다. 하지 말을 것을 안 한다. 거절할 것을 거절한다. 바르게 산다 아주. 네, 양심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은 외국에도 우리가 그냥 인성을 언젠가 다시 회복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냥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극복합시다. 부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 뭐 자존감 높은 사람이 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는데 이제 뭐 한국의 이야기들까지 해서 아주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올바르게 살고자 하고 양심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더 이렇게 이런 뭐 거절이 어렵거나 뭐 자존감이 낮거나 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교님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얘기해 주셔서 아마 오늘 한 3가지 질문 정도를 나누고 이 시간을 거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 15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제 혹시 뭐 만약에 빠르게 이게 진행이 되면 또 그 다음 질문까지 한번 여쭤보도록 그럽시다.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빨리 이야기를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니 뭐 제가 뭐 그렇게 뭐 강요 드리는 건 아니었어요.